안녕하세요. 강남구청장 정순균입니다. 흔히 사람에게는 오장육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대인에게는 오장육부가 아니라 오장칠부가 있다고들 합니다. 바로 스마트폰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난 6월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94.7%가 스마트폰을 쓴다고 답했습니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역시 사람을 뜻하는 호모 사피엔스 대신에 지금을 포노 사피엔스, 즉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신인류의 시대라고 정의했을 정도입니다. 오늘은 이런 스마트폰과 깊은 관련이 있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강남구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개발한 통합 모바일 서비스 더 강남 앱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스마트 도시과 윤종민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마트 도시과장 윤종민입니다. 제가 2018년 민선 7기 강남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구민 여러분과 약속했던 중 하나가 우리 강남구를 IoT 기반의 스마트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난해 스마트 도시과를 신설하고 모바일 기반의 스마트 서비스 플랫폼 더 강남을 구축했습니다. 더 강남 앱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블록체인과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정책 브리핑을 함께 하시면은 구민 여러분께서도 더 강남 앱의 기능을 200% 활용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먼저 스크린을 한번 봐주시죠. 지금 보시는 것은 가상의 구민 김강남 씨의 오늘 일정입니다. 직장인 김강남 씨의 하루를 통해서 더 강남 앱의 다양한 기능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강남 씨의 오전입니다. 거래처로 출장을 나간 김강남 씨에게 도움이 된 것은 바로 더 강남의 스마트 맵이었습니다. 주변 공연 주차장의 운영 시간, 이용 요금을 한눈에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리 주차 공간을 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스마트 맵을 이용하면 강남구 안에 다양한 공공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윤 과장님께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더 강남은 단순한 모바일 앱이 아니라 사물 인터넷 중심의 위치 기반 서비스로 무더위 쉼터, 개방 화장실, 도서관, 체육시설, 노인 복지관 등 사용자와 가까운 주변의 정보들을 제공함으로써 구민들이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획했습니다. 특히 스마트 맵의 경우 강남구 250여 개의 공공시설에 대한 운영 정보와 연락처, 사이트, 지도상의 위치, 대중교통 이용 방법, 프로그램 신청까지 가능하도록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네이버나 구글과 같은 검색 사이트에서는 얻기 힘든 정보이기 때문에 스마트 맵만의 특화된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의 성별, 연령대 정보를 활용해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시설이나 장소를 자동으로 추천하는 구조로 돼 있어 나에게 유용한 정보를 접하실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연령별 추천 콘텐츠도 좋지만 저는 테마별 검색도 구민 여러분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휴식과 여행, 학습 같은 주제로 관련 시설을 묻고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저도 종종 이용하는 기능입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서 고립감을 느끼는 구민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원이나 휴식 공간 콘텐츠를 강화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강남구는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로 더 강남이 구민 여러분께서 즐겨 사용하는 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김강남 씨의 하루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거래처 미팅 후 늦은 점심을 먹으러 간 김강남 씨가 사용한 더 강남의 기능은 바로 스마트 출입 명부였습니다. 우리 강남구는 지난해 6월 더 강남과 본인 인증 앱 패스를 연계해서
고위험 시설에 대한 출입자 관리 시스템을 자체 개발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전자 출입 명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구립 도서관을 비롯해서 복지관, 문화센터 같이 구민 여러분께서 자주 이용하시는 시설 가운데 많은 곳이 여전히 스마트 출입 명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 과장님께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운영 방식의 차이에서 나온 특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스마트 출입 명부는 어떤 곳을 방문할 때마다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는 중앙정부의 방식과는 반대로 장소별 QR코드를 출입자가 스캔하는 방식인데요. 최초 1회만 본인 인증을 하면 다음부터 따로 인증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QR코드 스캔만으로 방문 정보를 남기고 입장할 수 있습니다. 매번 QR코드를 발급받는 것을 어려워하는 어르신들도 쉽게 이용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설 관리자 역시 QR코드를 비치하면 되기 때문에 사용하기 편리한 것이 장점입니다. 네, 출입명부 QR코드 발급 신청도 더 강남에서 손쉽게 하실 수 있으니 관리자 여러분께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덧 마지막 일정입니다. 김강남시의 오후 일정을 보면은 10분 만에 여권 신청을 끝낸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비결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스마트 민원 서비스입니다. 우리 강남구는 하루 평균 2,000여 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예전에는 서류를 신청하려면 직접 동주민센터나 구청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특히 민원인이 많을 때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데다가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여러 사람이 모인 장소에 머무르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는 지난해 더 강남앱을 이용한 스마트 민원 서비스를 선보인 바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실시간으로 몇 사람이 대기 중인지 확인할 수 있고 미리 서류를 신청하고 대기 없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윤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강남을 이용한 스마트 민원 서비스는 모바일 번호표 발급과 민원 서류 사전 예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모바일 번호표 발급 서비스는 앱에서 민원 창구별 대기 현황을 파악하고 미리 스마트폰으로 번호표를 발급받는 서비스입니다. 주민등록 등초번이나 가족관계 등록부, 제적부의 경우 미리 더 강남에서 신청하고 수수료를 결제하면 원하는 시간에 바로 구청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장시간 대기로 인한 국민 여러분의 불편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올해부터 시작한 비대면 전자민원 신청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전국 지자체 가운데 민원 서비스에 전자계약 방식을 도입한 최초의 사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전자계약 방식이란 태블릿 PC나 휴대전화에서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는 방식입니다. 은행이나 보험 계약하실 때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지자체 중에는 저희 강남구가 처음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서를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한 후에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처리한 뒤 구청을 방문해 서류를 바로 수령하시면 됩니다. 현재 졸업증명서, 출입국 증명, 납세 증명서 신청 등 어디서나 민원 9개 분야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등 복지급여, 도로조명 허가, 불법 주정차 의견 진술, 에코 마일리지 신청 등이 가능하며 향후 강남 구민이 좀 더 편리하게 민원 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2019년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따르면 연간 발급되는 종이증명서의 양이 무려 8억 7천만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 강남구는 종이 대신에 모바일로 신청서를 작성하는 비대면 전자민원 신청을 활성화하는 한편 다양한 사례에서 친환경 경영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7기 강남구는 정보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한 인적 자본, 투자 환경, 인프라를 갖추고 디지털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1등 도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스마트 도시를 넘어서
온택트 리더 강남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나와 주신 윤종민 스마트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언론 속 강남 소식을 간추린 순균 씨의 4줄 요약입니다. 경영안전자금 플러스 지원을 신청한 연매출 5억 미만 소상공인에게 앞서 70만 원을 지급했던 강남구가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이미 받으신 분은 기존 계좌로 추가 금액을 지급해드리고 9월에 처음 받는 분들은 90만 원을 한꺼번에 받게 됩니다. 구민의 눈높이로 생활 속 불편을 해결하는 주민생활 불편 개선단을 9월 한 달간 운영합니다. 100명의 주민으로 구성된 개선단은 오전과 오후, 야간으로 나눠서 주요 간선도로와 공원 같은 생활 밀접 시설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15일까지 강남의 거리를 수놓을 미디어 아트 콘텐츠를 모집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수상작은 관내 미디어 폴로 송출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개포동 강남 힐링센터가 개관을 했습니다. 인공지능 헬스케어 공간, 로봇 바리스타 카페를 갖춘 센터에서는 명상과 요가, 드로잉 등 다양한 힐링 특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남구는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